되셨습니까? 오늘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착시 지금 원래 이제 교재에서는 사람들은 왜 창조하는가 일장을 창조성에 정의하고 2장 들어가기 전에 유창성과 유연성,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주입을 하는 겁니다. 생각의 폭을 넓히시오. 그래서 오늘은 나 지금 자꾸 너무 오랫동안 끄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착시를 마무리하고 대략만 포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지난번과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눈으로 하나 보시면은 이 착시 같은 거는 창의성에 관한 책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어떻게 설명을 했던 제가 보건대 우리의 어떤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발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걸 찾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것 역시 굽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굽은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 눈에 굽어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한 마름모도 정사각형체의 마름모도 저렇게 잘못 보일 수 있고 이것도 이건 뭐 책에서 제가 따왔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고 수평으로 세우면 우리 시각은 저렇게 직각일 때는 비슷하게 보이다가 점점 가운데 쪽으로 오면 길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하나의 원호형의 모양도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한 요소가 됩니다. 이 두 개의 도형은 제가 그대로 스캔을 받아서 똑같은 모양을 분명히 제가 책에 있는 거 가지고도 조금 삐뚤어져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같은 모양을 2번 떴는데도 밑에다 놓으니까 좀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현상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러는데 먹이통을 큰 거와 작은 걸 넣고 자꾸 큰 거에다가만 먹이를 주면 작은 쪽에는 먹이가 없구나라는 게 학습 동물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작은 통으로는 안 가는데 그런 다음에 똑같은 모양의 이런 먹이통을 2개를 놓으면 밑에 쪽으로 가서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 그 동물들도 역시 착시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경우도 어떤 가로문이냐 세로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더 길게 보이고 짧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작은 응용이지만은 뚱뚱한 사람은 좀 날씬해 보이려면 세로 무늬로 긴 무늬를 입으면 좀 더 효과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A하고 B라는 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깜빨갛게 해놔서 좀 많이 흐리군요. 제가 직접 그리다 보니까 손을 좀 저만 혼자 잘 보이니까 그랬는데 너무 가늘게 그렸네요. 그래서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도 주변의 것을 배경을 잘못 선택하면 그렇게 되고 이것 역시 완만한 선에서는 완만한 커브에서는 똑같은 것도 더 심하게 굽어져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한다고 해도 때로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혼자만의 독선과 아집으로 자꾸 무슨 답을 내면 그 답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새로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미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면은 모르지만 이런 지식을 통해서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중요성이 필요해지는 거죠. 뭐 단순한 착시 하나를 가지고 제가 너무 얘기를 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착시 하나에서 제가 얻어낼 수 있는 힌트라는 거는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라도 메꿀수록 우리가 신이 아닌 한은 완벽한 답은 없지만 보다 나은 답을 찾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모아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도저히 보면서도 잘못 보는 게 있는가 하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나 엄연히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 또 너무 커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해도 확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극소와 극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듣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무지에 가깝죠. 뭐 영하 50도, 70도 막 이런 냉혹한 추위 속에 있는 지방도 있는 거고,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또는 그 아주 열대지방 가보면 뭐 후덥지근하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주변 환경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뭐 깊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뭐 고산지대, 뭐 깊거나 높거나, 그리고 뭐 그 태풍이 오면서 생겨나는 일들, 그 대기 순환에 의해서 뭐 이런 일들, 지진, 해일, 화산이나 뭐 이런 것도, 홍수, 그 다음에 우리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나타나서 현재 우리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생명체는 서로 살겠다고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되고,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결국은 진화를 거듭하고 종족을 번식시키죠. 뭐 그런 생태계, 먹이사슬, 인종, 뭐 전쟁, 종교, 역사, 철학, 예술, 과학기술 어느 한 분야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석학들이 그 분야에서 하나씩 밝히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한가롭게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기에는 우리 짧은 인생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같은 개인적으로 보건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너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적지 않나, 짧지 않나. 서양 사람만 해도 그래도 좀 100년을 내다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 인생에 있을 때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다 바꿔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계되는 과정이 너무 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건대 당신의 50년 후를 보고 100년 후를 생각하시오. 100년 전에도 사람이 있었고 100년 후에도 또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창의성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한 수 한 수를 두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런 창의성 개발 교육이라고 그러고서 너무 멀리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하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하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관심 있는 분야부터 나중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더 관심을 내서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정말 주변 사람한테 그럴듯한 또 모범적인 삶을 살다 가고 좋은 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이 좋은 창조적인 해결사가 되기 바라면서 제 나름대로 좀 엉뚱한 얘기를 몇 번 해봤습니다. 이따가 뭐 제가 이 극대극소라든가 뭐 극한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데 워낙 방대하고 또 저 자신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없애버리고 교재로 들어와서 본론만 얘기하면 나도 쉬운데 그러고서 좀 저도 시간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꾸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안에서 교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뭐 시간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제2장에서 제가 그 예습을 하시오 복습을 하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 우선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하고 제가 묻고 싶네요.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 유창성, 뭐 유연성 가지고는 한 그냥 기술적인 분류지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냥 보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창의성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 또 어려운 거고 또 해도 끝이 없는 게 오늘 제가 50점짜리 인생이었으면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60점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발전은 했지만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0점을 다시 또 65점으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의 끝은 없지만 분명히 제가 올라가는 한 번을 더 거듭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할수록 그 좋은 양질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뭐 질문은 없으세요? 하여튼 좀 1장에서도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안 하시면 아마 발전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들은 얘기 어디서 그럴듯한지 안 그럴듯한지 잠깐 기억 속에 그냥 남았다가 다시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애쓴 그 흔적은 어딘가 남아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왜 창조하는가 하는 건 뭐 사실은 책에 다 있겠습니다만 뭐 하고 싶어서죠. 뭐 다 그런 얘기가 이 본능적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가만히 무기력하게 별 볼일 없이 살기는 다 누구나 싫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욕구와 욕망의 어떤 반로가 하나의 보다 그렇다면 그냥 자연이 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욕망에 근거를 해서 시작되는 일들이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걸 바라는데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기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머리를 소위 쓰면서 눈에 띄게 발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내재에 잠겨져 있는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얘기했죠. 마음속에서는 지금 갈구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없다면 결국 꿈은 우선 가져야 되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다못해 로또에 당첨될래도 로또를 사야지 되는 건데 그거조차도 안 사는 행위가 없으면 물론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정성은 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버나드 쇼라는 아주 대단한 아주 제주꾼이죠, 사실은. 이 사람도 일반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 1년에 두세 번, 이거 사실 겸손해서 하는 얘기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아주 재치 있는 사람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아무 공부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50점만 받아도, 빵점 그룹에서는 50점만 받아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만 100점 그룹대에서는 90점을 받아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비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각들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들 사람보다 조금 더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했다. 그 쇼에 재미있는 직사를 제가 옛날에 글로 한번 쓴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는 독설, 익살, 해학, 위트 분야에서도 많은 얘기를 남겼다. 어느 날 쇼가 거리에서 동료 작가인 체스터턴을 만났다. 쇼는 말라깽이였고 체스터턴은 뚱뚱 보였다. 체스터턴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을 보면 지금 영국이 기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것 같군요. 그렇지. 그러나 그 원인은 자네 때문이 아니겠나. 뚱뚱한 사람 때문에 지가 못 먹었다는 얘기겠죠. 어느 여배우가 쇼를 붙잡고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 당신의 그 우수한 두뇌와 나의 이 아름다운 육체를 이어받을 아기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럴 것도 같군요. 그러나 당신의 그 두뇌와 나의 이 육체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생각해 보았소. 저 여배우가 마릴린 monroe일 거예요 아마. 그때 어떤 사람이 쇼에게 물었다. 당신이 새 친구는 잘 만나면서 옛 친구는 잘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건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의 늙는 모습을 보면 나까지 늙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환갑 나이가 돼 보니까 저는 저거 참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젊은 시절에. 근데 진짜 친구 만나는 것도 친구 이렇게 보면 쟤 왜 저렇게 늙나 그러는데 지 늙는 거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저 말이 와닿더라고요. 요새는 맞아, 저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어떤 허영심 많은 부호가 많은 손님들을 초대한 후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며 말했다. 저는 이 그림을 어떤 공공기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만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시다면 맹아학교에 기증하세요. 쇼는 결혼이란 인간이 만든 가장 방종한 제도라며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어찌 금요일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 입구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자. 그러자 쇼가 중얼거렸다. 이 글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겠군. 이 수원교도소 저 근처에 제가 산 적이 있어서 그 근처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밖에다 써놨더라고요. 안에서 뭐 갱생해서 새 사람 되자를. 밖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데 그걸 왜 봐야 되는지 안에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게. 그래서 아주 제가 이 글을 뽑을 때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버나드 쇼가 상당히 그 재치 있고 사물을 보는 게 아주 짧은 얘기로 정확하게 잘 표현을 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할 얘기들은 왜 창조하기를 원하며 왜 창조를 해야만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는 욕망과 욕구가 있고 특히 자유의지, 자기가 하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소위 선생님이 학생들 막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봐야 어떤 한계를 전혀 넘을 수가 없죠. 한계는커녕 역효과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20살이 됐다는 얘기는 자유의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미래를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내 삶을 개척을 하고 지금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냄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자유의지가 뚜렷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계획하고 거기다가 이런 창조적인 기법까지 가세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더 빠른 지름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며 성숙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일 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배가 고파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듯이 우리가 뭔가 나도 성공하고 싶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거는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는 우리가 인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개 중에는 이런 거는 보다 앞에 생리적 욕구나 안정의 욕구는 당장 자기 앞에 위기가 뭐가 돌이 날라오면 몸을 피하는 거는 거의 본능적이라면, 뭐 사랑과 소속과 존경이라는 거는 보다 조금 차원이 높다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 좀 튀는 일을 해야지, 뭔가 내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은 바로 그 창조성하고 결부가 많이 된다. 그래서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랑과 소속과 특히 존경의 욕구를 채울 수는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렇게 책을 정리하실 때요, 거기 소위 명언이라고 할까, 한마디씩 누가 카더라 하는 얘기들을 자꾸 읽고, 그러니까 소위 명언집, 벽언집 이런 거를 많이 알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본론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뭐가 되겠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게 자기 어떤 삶의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잠재 능력을 실현하고 자신이 나 이런 사람이다, 나 하면 이 정도는 한다라는 그런 자기 마음속에 내부의 그 욕망과 욕구를 구현해내는 거죠. 그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끌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옆에 사람하고 타협하지 말고, 아까 첫 화면에 인생에서 자기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들하고의 사귐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게 뭐 너무 과한 말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분명히 좋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9번, 10배 아마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9번은 별로 배울 게 없고 한 번 정도 배워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책은 거의 소위 액기스화 해놓은 거라서 농도가 깊으니까 그런 쪽에 가서 배우는 게 배울 확률이 많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대화 속에서 지치고, 그래서 그 핵심을 꿰뚫어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여튼 변화하는 것은 일단 요새 뭐 인터넷이 아무리 좋고 뭐 그것도 좋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자기가 궁금한 걸 뽑아서 자꾸 이렇게 한 층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보시면 그것이 거듭되는 동안에 뇌에 각인이 되고 그 뇌세포가 그걸 잡음으로써 나중에 그쪽 분야에 많은 활동이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앞에
앞에 얘기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보건대 뭐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넉넉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생고생을 하지 않느냐. 그건 환경의 산물이고 그 사람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지 않냐. 아마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환경이 됨으로써 그 자기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던 욕망이 오히려 더 마치 훈련이 더 강도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소위 그 훈련의 강도가 커지면 대가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훈련이 시시해지면 거기서 배워봤자 동네에 가서는 큰 소리 칠지 몰라도 소위 강호의 무림계에 나와서는 할 얘기들이 상대도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지가 좀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칭찬해 줄 일도 아니고 못났다고 해도 뭐 비난할 필요는 있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누가 원해서 그렇게 됐냐. 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 자극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그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환경이 창조성을 우리가 그런 환경이 우리의 오히려 역경이 더 많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듯이 우리도 거꾸로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세상을 불평하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고서 뒷전에서 불평이나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할 게 아니라 내게 이런 그 어려움과 시련이 남보다 더 힘든 길을 걷게 한 것은 나를 진짜 그 진정한 무사로 만들어 주려는 그런 특별한 또 혜택이 아닐까. 어차피 그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그런 환경의 선택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나는 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현명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안 하고 안 되는 이유나 돼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하여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거기서 거꾸로 그걸 창조적인 사람이 되도록 역이용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뜻밖의 그 좋은 일이 많은 그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뭐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환경을 잘 이용해 보라는 하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뭐 원하지 않던 누군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면 자기도 거기에서 무슨 자극을 받게 되고 같이 창조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걸로 보여요. 누구는 그것도 다 욕심이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욕심을 사실 끊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개인의 충족은 될지언정 주변 사람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는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 주워 들은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전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좀 젊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이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이해 주셨으면 하네요. 뭐 책에서 소개된 걸 그냥 제가 뽑아 본 거고, 결국은 어떤 그 동기가 주어짐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걸 어떤 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이고 뭐 이런저런 테크닉을 구사하면 뭔가 자기한테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실질적인 효과고, 한 사람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면 옆에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은 아무런 아이디어가 더 나올 게 없는 사람도 맞아, 그거 나도 생각을 해봤어. 그러고서 자극을 받게 됨으로써 서로 상승 효과도 나더라. 그래서 이 창조적인 그 교육은 그 나름대로 아주 좋더라. 그걸 상호간에 서로 상승 효과.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사람끼리 붙어 있으면 서로 둘이서 계속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이 배양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이 책을 거의 10년 넘게 거의 뭐 쉬지 않고 읽었던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운다면 보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다. 뭐 구질스러운 잡지식에서부터 아주 대단한 생각까지도 창의력을 계속, 창의성 개발을 계속하면 책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동기에서 타고난 자질이라고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뭐 살다 보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 뇌에 끊임없는 자극을 줌으로써 이 나이에 맞지 않게 이 뇌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또 경험도 이제 많이 쌓이게 되니까 웬만한 일들이 이거는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도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도 다 그 창의성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어떤 한 부서원이든 부서를 맡은 사람이든 그 부서에서 목적을 달성하다 보면 부서원하고의 조화를 안 이루고서 무슨 리더십이 나오겠어요. 그 부서 간의 조화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놓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도 내고 또 일을 분담해서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당연히 늘게 되는 거고, 그런 일을 하는데 뭐 그냥 그 자리에서 1분 만에 끝나는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대부분의 일들이라는 거는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구력,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면서 어떤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면서 어떤 주도력도 향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하여튼 이 창의성에 왜 창의성이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다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창의성의 본질을 제대로 안 건드린 상태에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의 책으로 소개를 하는 거는 이런 그 독자들한테 이렇게 욕구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나오는 그 글을 거기다 넣은 거겠죠. 그래서 뭐 책에 있어서 그냥 적어봤는데, 뭐 사장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단위에서도 여러분이 이 창의성을 개발해서 여러분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들을 다 탈출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또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뭘 발명을 하고 창의성 그러면 뭐
대단히 무슨 특허를 내고 그러는 거는 계속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어떤 불편함을 보고도 우리는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소위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 발명도 되는 거고 특허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한번 여태까지 배운 그 어떤 학과목보다 여러분 인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니까 또 제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제 진짜 몇 프로나 전달을 하고 있나. 그만큼 어렵다면 어렵지만 그만큼 작은 창의성 가지고도 저는 제 나름대로 불편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무수히 나올 겁니다. 너무 마음을 폐쇄적인 사고, 뭐 저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고, 그 고정관념을 버려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뭐 예민하게 관찰, 이게 다 창의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한 부분 가지고 그 유별나게 그 분야를 더 크게 개발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능력을 그 힘을 얻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강이 돼서 나중에는 어떤 큰 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들은 판단을 어떤 일 앞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 말도 아주 굉장히 키워드에 해당하거든요. 닭이 번쩍하고 떠올라서 행동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원석과 같다. 이 금광에서 뭐 금이 그냥 다이아몬드가 그대로 이렇게 막 비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황동석이고 철광석을 캠으로써 그걸 끓이고 녹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건데 번쩍하고 떠오른 걸 행동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이득보다 거기서 얻는 번거로움이 더 많아지고 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판단을 유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유보할 줄 알고 리더십과 내면 세계가 넓어지고 그 자꾸 자기 자신의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자기하고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보다는 자기 내면에 여러분이 어쩌면은 그냥 그 부모님이 학교 가라서 학교 갔고 그래서 옆에 친구들 따라서 졸업했고 그래서 또 나이 대해서 뭐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외형적으로만 사셨다면 내면은 부실하다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자기를 아끼고 또 자기하고 믿을 만한 것은 자기 내면의 세계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이 지금 내면에 쌓여 있는데 거기가 다 단절이 되고 그 밖에 사람하고 계속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부족하기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 그래서 뭐 돌을 닦는 사람도 그 뭐하려고 벽을 바라보고 9년 10년 막 버티고 마음을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내면의 세계하고 자기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내부에 끌어오르는 그 마음, 막 흐트러지는 마음을 관리해 보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틀림없을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그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도 저 나름대로 감지하는 능력은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혹시 그렇게 사셨다면 자기 내면에 내 마음의 욕구가 뭐냐 그것도 다 내면의 세계죠. 내가 뭘 원한다 원하면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그 행동 강령이 나오고 좀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함으로써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슨 뭐 도사님들처럼 뭐 그렇게 막 살을 찌르고 피눈물 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작은 결실, 약간의 노력을 해서 작은 결실이 눈앞에 나타나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둘이서 같이 막 상승 효과를 내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거의 탄탄대로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탄탄대로라 그러지만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한 번 쓰러질 때마다 자기 발전의 질은 아주 수직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듭될수록 나중에는 이제 틀림없는 척 보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되고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거는 다 쟁취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 세계 뭐 이런 참 어려운 얘기지만 뭐 여기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자기 내면의 세계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잘 되면 뭐가 이렇게 문제를 척봐도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할 때도 저건 문제인데 그러고서 실제로 문제인지 아닌지를 이제 뭐 직감으로 하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차분히 분석해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로 보였을 때는 그냥 지나치면 되고 문제면은 하나씩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확실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적시에 그것도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호기심이라는 거는 이 창의인이 갖는 관찰하고 뭔가 호기심 이런 거는 어린애들한테도 많이 얘기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호기심과 그런 게 없다면은 아무런 자극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어렸을 때 시계도 뜯어보고 그러는 것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걸 시계 하나 깨뜨릴까봐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서 우리 이 사회 분위기가 별로 창의적인 쪽이 작동 못하게 지금 많이 제한이 돼 있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하여튼 키워드는 호기심, 관심, 하여튼 유창성 이런 거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유창성과 유연성을 말한 거고 여러분이 좀 더 하여튼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져도 큰일 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큰일이 났는가? 어떻게 하면 이 큰일을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거 수없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왜와 어떻게라는 그 말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왜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가는 완벽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되기 때문이다 이거죠. 완벽이라는 것을 무슨 신적인 존재로 완벽이 아니라 지금같이 부족한 것보다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푸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완벽한 거죠. 그 완벽은 그 윗단계의 완벽을 향하는 거고 그것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어느 정도 배우지만 2학년에 가면 또 배우고 3학년 배우고 그러면서 10수년간을 계속 거듭 배워도 공부가 끝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어쨌든 간에 저 나름대로 다 동기부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사는 게 어떨 땐 더 괴로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이제 어떨 때는 아주 그냥 그 나쁜 일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그러다가 죽는데 그렇게 죽는 거는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은데 그럴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면 어차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창의적인 사람은 어차피 답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엊그저께 누구처럼 죽을 필요는 없고 그 탤런트처럼 다 죽으러 갈 필요는 없지만 살아있는 이 순간도 고귀한 거고 또 죽어서 또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포를 우선 떼내면 지금 현재가 강해집니다.
그래 뒤에 뭐 배수의 진을 치고 죽여라. 그런 사람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어떻게 막 그러고 달달달달 떨고 그 자꾸 자기 어떤 현재 존재를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죽는다는 이런 공포도 자기가 이렇게 진짜 내가 이렇게 진짜 삶이 막 재미있으니까 그래 나는 이만한 그래도 일이라도 있고 업적이라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합리화도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일에서는 재빨리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미련하게 거기에 붙이는 사람도 창조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고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또한 이게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나 실천해 보면 그게 뭔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실천 학문이지 행동이 없는데 이론으로 뭐 시험을 보면 만점을 받을지 몰라도 실제로 아무런 도덕이라는 게 무슨 저 맨날 좋은 일 그 답 100점 맞기 제일 쉬운 게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놓으면 되게 맞지만 그런 사람이 도덕가가 아니잖아요. 도덕은 실천이지 모든 학문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론을 알아서 소용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해서 그런 목적이 하나씩 채워지면 자기의 죽는 순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 이제 암의 말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죽음이 드디어 눈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아쉬워하는 말 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해서 실패하고 깨진 거는 그래도 미련 없이 싸웠으니까 아쉬움이 없는데 왜 그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는데요. 그거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에 내놓는 진솔한 얘기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미리 귀담아 두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미련이 많으면 가슴속에 한이 맺히고 그런 한은 자기를 갉아먹어요. 그런 거 떨치고 늘 발전적으로 또 새로운 기쁨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자기가 성취감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해내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힘들게 싸우지만 마지막에 손 탁 들면 기쁘지만 그때 패배한 사람은 이중 겁니다. 게임에도 전대다가 그냥 여태까지 한 거 고생하고 그런 아픔들이 몇 배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데는 역시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만화경 같은 거, 하여튼 요지경이니 만화경 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돌리듯이 이 세상이 얼마나 진짜 기기묘묘하고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 창조력을 발휘하면 그냥 아주 재미있게 같이 이렇게 슬슬 어울리면서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 이 큰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르니까 체념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해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데는 역시 이 세상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현상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만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변화한다는 건 우리 삶이 가만히 있어도 변화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기선을 잡고 나가면 힘이 덜 든다. 엘빈 토플러야 하도 많이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돼서 무슨 결실을 얻었다보다는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그 자체 그거는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걸 쟁취했다는 그 기쁨으로 마음이 그냥 평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 돈이 너 얼마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면 여러분이나 나나 어떤 갑부가 5개 6개 먹겠어요 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인간적인 승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에 충실한 사람은 이미 그 실패하고는 벗어난 거죠. 자기가 원한 걸 다 쟁취하면 그 자체가 승리지. 그 사람이 뭐 저 야구 선수일 수도 있고 뭐 농구 선수도 있고 농부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외형적으로 저 사람은 성공, 저 사람은 안 성공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인격의 그래서 성공의 그 핵심은 인격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자제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3장 그 창조적 사고의 장애물 예습 복습을 좀 해오십시오. 3장 하여튼 그 본문도 좀 열심히 읽으시고 거기 저 50 이쪽에 있는 숙제하고 보너스로 아까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 조금 오래 끌었네. 이게 뭘로 보여요? 뭐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사실은 저 다른 분 힘으로 몇 개 얻었습니다. 이게 미시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몇 개 뽑으려고 그러다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제가 그래서 이런 작은 세계들이 이런 것은 뭐든지 그렇잖아. 이런 사물도 크게 확대하면 우리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다. 극미의 세계들이 이거는 또 뭘로 보이세요? 네? 네, 이걸 우리가 뾰족하던 볼펜도 실제로 보면 저렇게 거칠고 뭐 미끄러운 뭐 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전에 공학을 해서 이 유리의 표면도 광학현미경으로 완전히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거는 파리의 입이라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런 거대한 우주,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밖에는 이 소위 빅뱅이니 뭐니 해서 새로운 별들이 막 그러니까 공기가 막 압축이 돼서 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저도 100%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압축이 되면 거기서 드디어 폭발이 일어나고 그게 빅뱅이고 그러면서 그냥 또 새로운 별들이 이게 최근에 1월 10일에 나온 신문이니까 뭐 엊그저께 신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얼마나 그전엔 이런 사실들도 뭐 잘 파악이 안 됐지만 하나하나 밝혀지는 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